안녕하세요. 제가 뉴스를 읽어드리는 그런 컨텐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뉴스들을 좀 전달을 해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제가 경제방송 아나운서다 보니까 경제 뉴스에 조금 치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근하시면서 들으실 수 있게끔 가능하면 제가 매일 8시에서 9시 사이에 꼭 업로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제가 매일 뉴스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저만 알고 있기가 아깝더라고요. 그렇기도 했고, 그리고 대기업 회장님들이 비서들 있잖아요. 비서들이 출근하면 맨 처음에 스케줄도 관리를 하지만 이렇게 각 신문사에 뉴스들을 스크랩해서 전달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의 회장님이시니까요. 제가 회장님 모시듯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기억하면 좋을지 오늘부터 최대한 빠르게 편집을 해서 업로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 뉴스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주목하고 있는 뉴스가 바로 무역 분쟁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9일부터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워싱턴에서 진행이 되기는 합니다만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어린이날 연휴부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오는 10일부터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하겠다라는 내용을 지난 주말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을 이번에는 직접 공지를 했는데요. 미 무역 대표부가 중국은 이전 협상에서 합의한 구체적인 약속으로부터 후퇴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25%로의 추가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관보에 공지를 한 건데 이 관보에서 또 이해 당사자들이 일부 제품에 대한 이 관세 인상 예외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구축할 것이다 라고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중국 측에 더는 돈을 뜯길 일이 없을 것이다. 관세 부과로 돈이 들어오는 것에 만족한다라는 압박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점점 더 미국의 입장은 강경해져 가고 있습니다. 중국도 현재는 좀 강경한 입장입니다. 일단 미중 무역 협상이 막판에 난기류에 휩싸인 상황인데 중국이 대미 보복카드를 검토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의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자사 위챗 계정을 통해서 중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 위협에 맞서 싸울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황이 중국에 안 좋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은 양보를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앞서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역시도 소식통을 인용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모든 결과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진다라는 전제하에서 추가 양보안을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월간 수출액은요 감소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요 4월 중국의 수출액은 1,934억 9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2.7% 감소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밑도는 수치였습니다. 반면에 수입액은 1,796억 5천만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4% 증가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중국의 수출이 예상과 달리 축소가 되고 수입이 증가한 것은 미중 무역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복잡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편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면서 올 1월에서 4월 미중 무역 규모는 1조 1천만 위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급감했다고 합니다. 이 수출입 지표가 그동안 중국 경제의 그 성장 동력이었는데요. 이 지표가 부진하면 당연히 중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수도 있겠죠. 그 부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서 유류세를 올렸습니다. 이번 주 7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15%에서 7%로 축소가 되면서 전국의 휘발유 가격이 5개월 만에 리터당 1,500원을 돌파했습니다. 서울 지역은 1,600원을 넘어서기도 했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제유가가 내리는 시기에 유류세를 내리고 정작 오르는 시기에 유류세 인하폭을 축소한 것을 놓고 정책 실패다라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유류세 인하 축소로요. 휘발유는 리터당 65원, 경유는 46원,
LPG죠. 액화 석유가스 부탄은 16원씩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6일 정부가 한시적으로 낮췄던 유류세를 일부 환원한 건데요. 반면에 이렇게 유류세 환원 조치란 최근에 국제유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2, 3주 시차를 두고 국내 유가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기름값이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3기 신도시 발표와 관련해서 좀 반발이 많은데요. 그 기사 한번 살펴볼게요. 정부가 경기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를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을 했습니다. 기존의 1,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미 미분양이 넘치는 데다가 집값마저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들 지역보다 서울 접근성이 더 좋은 신도시가 지정이 되면 기본적으로 기존의 1, 2기 신도시는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3기 신도시가 조성이 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교통이 편리해져야 됩니다. 그게 유일한 혜택이 되겠지만 실제 개통까지는 적어도 5년이 걸리게 되거든요. 위례 신도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서울 접근성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그리고 교통도 조금씩 좋아진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위례 신도시 지금 가보면 지하철로 가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만큼 핫하다는 신도시마저도 이렇게 지금 아직 인프라가 구축되어 가는 과정인데 3기 신도시를 발표했기 때문에 구축이 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요.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주택 공급도 탄력적으로 조절이 돼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좀 이렇게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출근하실 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오늘 생활하는데 지혜롭게 생활할 수 있는 소식들이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좋은 퀄리티로 더 좋은 내용들의 정보들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내일 또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